안녕하세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송지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한가람고 수학시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번 한가람고 수학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가람고 중강수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풀어내기에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 이번 시험에서 타격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 시험 직후에 저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만 봐도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도 60점대가 수두룩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난 시험보다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시험과 난이도의 구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기존 한가람고 시험이라고 하면은 앞번호 문제가 쉬웠어요. 앞번호의 쉬운 문제를 배치를 하고 뒷번호로 갈수록 난이도와 계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마지막 외부 문항에서 하이라이트를 찍어버리는, 그래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앞번호에 쉬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기본 문항이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1, 2번 두 문항밖에 없었고 나머지 문항들은 이 문제가 이 번호대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외부 고난도 두 문항 같은 경우는 문항 해석만 잘하면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한가람고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한가람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프린트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꼼꼼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낯선 외부 문항을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학교 프린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프린트를 달달 외우지 않으면은 이 시험지 시간 내에 풀이하기조차 어려웠을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훨씬 더 증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등급 컷은 1등급 컷을 일단 68점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68점으로 세팅을 한 이유가 일단 앞번호에서 시간이 필연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필연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뒷번호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무조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시간 내에 낯선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단답형 3, 4, 5번을 다 틀렸을 때 22점이 날아갑니다. 이 22점이 날아가면 78점이죠. 그 78점에 앞번호 문제들이 단답형 외부 고난도 문항들이 아니더라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문제 정도 오답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68점 언저리로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이 72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간 시험이었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등급 컷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6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등급 컷은 55점, 평균 48점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가람고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길래 등급 컷이 저렇게 나왔는지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답형 문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단답형 3번 문항이거든요. 이 문항이.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변형 문항입니다. 학교 프린트에 변형 원본 문항이 추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본 문항 같은 경우는 풀이가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깔끔하게 풀이를 하는 학생들은 단 2줄 만에 이 원본 문항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팅이 너무나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만 연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정말 처음 보는 학생들처럼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문항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형됨으로써 해석해야 될 요소도 증가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계산량도 증가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풀어냈을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답형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외부 고난도 문항인데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가 딱 한가람고 외부 고난도 문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항인 것 같아요. 일단 한가람고 외부 고난도 문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상황 자체가 낯섭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문제를 세팅을 해두고요.
지문 자체도 길고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자체의 볼륨이 굉장히 큰 문제를 세팅을 해두고요. 대신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해석이 명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계산은 오히려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항 해석 자체, 문제 해결력 자체를 평가하는 마음이 이제 엿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답형 5번인데요. 사실상 단답형 5번 같이 이제 다달랐을 때는 학생들이 이미 제정신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온전히 해석해서 풀어낼 학생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답률도 거의 0%에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 4, 5번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정말 차분한 상태에서 풀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로 계산량이 적게 풀리는 문항이기도 한데 일단 가장 마지막 문항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까지 온전히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기존 한가람고 출제 경향에 미루어 보면은 당연히 마지막 번호는 외부 고난도 문항으로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아예 손도 안 대고 버려버린 친구들도 덜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객관식 문제로 돌려보면요. 지금 11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 연계된 문항이긴 합니다. 학교 프린트에 수록이 된 문항은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값이 최소 1대의 좌표 또는 넓이를 구해라 라고 출제가 되어 있었던 문제인데요. 자, 문제의 상황 자체를 틀어놨습니다. 가지고 온 게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값이 최소 1대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어마어마한 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저 원본 문항이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식으로 풀이하는 방법, 중선 정리를 활용해서 도형으로 풀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만약에 식으로만, 좌표를 써서 식으로만 풀이를 하는 풀이 방법을 알고 있었던 학생이라면은 이 문제 무조건 헤맸을 겁니다. 그러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면은 이 문제 계산량이 어쩔 수 없이 많기는 해도 깔끔하게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가 학교 프린트 문제를 공부를 하더라도 한 가지 풀이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 자체가 갖는 의미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은 이게 학교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1시간 가까이 걸리셨다라고 한가람고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그만큼 원본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은 문항입니다. 작년 학력평가 기출 변형 문항인데요. 자, 원본 문항은 저기 있는 원C가 2차 함수식이었습니다. 자, 2차 함수식에서 원으로 변형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계산량을 늘려서 출제를 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제의 해석 원리가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본 문항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은 이 문제 하던 것 그대로 하던 대로 문제를 풀이를 하면은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로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가람고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한가람고 출제 경향은 어쨌든 학교 프린트에서 9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석 원리, 그리고 다양한 풀이 방법, 그리고 다양한 변형 상황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완성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외부 문항의 특성이 지문이 길고 해석 자체가 난해한 문제, 한 문제의 볼륨이 큰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또는 내신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 자체를 키워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가람고반 시간표를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가람고반 시간표 주 2회 목요일, 일요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정규 수업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수업 전후 1시간씩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클리닉 시간엔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냐? 일단 매 시간 수업 진도 나간 범위에 대해서 누적 1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회 클리닉 시간에는 학생별로 개별 첨삭 지도나 아니면 수업 중간에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클리닉 시간에 개별 첨삭 지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한가람고 석식 시간이라서 시간이 겹쳐서 참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이후에 4시부터 5시까지 수업 시간이 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활용해서 잠깐 들려서 저랑 클리닉을 받고 석식 먹고 돌아와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 프린트 자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만큼 학교 프린트에 맞춤 컨텐츠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가람고는 한가람고 전용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람고 맞춤반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운수학의 송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